메시지 프레임을 복사를 하고, 자, PC와 PLC 간의 UDP 소켓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커넥트 하고요. 내용을 지우고, 자, 보냈습니다. 자, TX 해가지고 아까 만든 이 프레임을 보냈어요. 이 프레임을 보내니까 어떻게 됐죠? 프레임이 쭉 나갔어요. 근데 자, 뭐가 왔어요? 응답 프레임이 바로 왔네요. 근데 D0 빵빵 FFFF 03 02 빵빵빵빵 이라고 왔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본 뭐예요? 여기서 보았던 이 응답 프레임. 헤더, 서브 헤더, 액세스 루트 값이 없으니까 밑에 게 왔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MC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MC 프로토콜이 크게는 C24를 이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71 혹은 CPU에 있는 이제 그 이더넷 카드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매번 뭐 우리가 C24를 쓴다 그러면은 프로토콜이 어떻게 돼 있죠? 4C, 3C, 2C, 1C가 있고, 그 다음에 271이나 CPU 이더넷을 이용한다면 42, 32, 그 다음에 12가 있죠.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이 3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MC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MC 프로토콜의 상대기기죠. 상대기기 PC입니다. 이 익스터널 디바이스 상대기기예요. QCPU 혹은 QJ7, 271, 100 모듈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서포트 디바이스가 271 혹은 CPU겠죠. 네, CPU의 디바이스 읽기 쓰기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익스터널 디바이스가 있어요. 이 익스터널 디바이스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 코드, 프레임 아이디, 뭐 액세스 루트, 리퀴스 데이터에서 100을 쓰겠다고 보내요. 그러면 CPU는 여기서 100을 써줬어. 100을 써줬다는 걸 다시 응답으로 보내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통신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MC 프로토콜이 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전용 라이브러리가 있죠. MFC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MX 컴포넌트죠. 예, MX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 외부 디바이스에서 PLC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MX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것보다요. 여기 보시면 이 리퀘스트 메시지, 이 메시지 구조에 좀 집중을 할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MC 프로토콜을 통해서 CPU랑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기기죠. PC랑 PLC랑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좀 이에 대해서 로우 레벨 단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로우 레벨 설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MX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연결하시는 것도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제어 순서가 있는데 MC부터 제어 순서는 반이중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내고 지적 요청 그러니까 요청 메시지를 보냈어요. 순서를 보시면은 요청 메시지를 보내요. 1차적으로. 자, 1번.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처리를 실행해요. 외부 기기에서, 그러니까 이 PC에서 보낸 요청 메시지에 따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3번. 자, 응답 메시지를 회신을 해요. 그 다음에 4번. 응답 메시지를 이제 다시 PC가 받은 거죠. PC가 받고 뭐 계속 하든가 아니면은 통신을 끊든가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반이중 통신입니다. 그래서 PC가 PLC 접근하기 위해서 직전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그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수신 후에 다시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아요. 3E는 그렇습니다. 4E랑은 좀 달라요. 4E는 이따가 설명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번에 좀 더 위에 그 도식화된 거를 좀 더 알기 쉽게 메시지 보내고 언제 처리하냐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엔드 프로세싱 하는 요 사이 있죠. 엔드 프로세싱 하는 사이에 이 외부 기기로부터 요구된 요청 메시지죠. 그걸 처리하고 다시 응답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3E랑 4E의 프레임 차이인데 3E 같은 프레임은 뭐가 있냐면요. 시리얼 넘버,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시리얼 넘버,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좀 그릴게요. 시리얼 넘버, 제일 중요해요.
이 시리얼 넘버가 3에는 없어요. 4에는 있는데. 그래서 3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번이라는 게 있어요. 3가 100번을 보냈어요. 그럼 3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요청, 응답 대기, 응답, 요청 순서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보낸 게 시리얼 넘버가 없으니까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근데 for 이 프레임은 뭐예요?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내가 100번을 보내고 기다렸어요. 아니면 뭐 101번을 바로 보내도 102번도 보내요. 보내고 보냈어요. 근데 자, 응답이 왔는데 뭐가 와요? 101번이 왔어요. 101번 먼저 끝났네? 종료. 그 다음에 100번이 왔어요. 100번 끝났네? 종료. 자, 102번 아직 안 왔네?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응답 와요. 102번 왔네? 종료. 이렇게 순서를 100, 100일, 100일로 보냈어도 100일, 100, 102 순으로 비동기로 와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4E랑 3 프레임의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이 4E는 IQ R 시리즈, R 시리즈 전용으로 쓰고 있고요. R 시리즈고 이 3는 Q&A 시리즈용 쓰고 있어요. 근데 R에서도 똑같이 3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4E라는 거를 R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장 볼게요. 이제 3 프레임의 메시지 포맷이에요. 보시면은 헤더, 서브 헤더, 액세스 루트, 리퀘스트 데이터 길이, 그 다음에 모니터링 타이머, 리퀘스트 데이터로 나눠져 있는데 이 마지막 줄에 보면 리퀘스트 데이터 길이는 모니터링 타이머부터 리퀘스트 데이터까지 바이트 단위로 숫자를 세서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뜯어볼게요. 제일 처음에 리퀘스트, 요청 메시지, 그 다음에 응답 메시지, 응답 메시지 데이터 없음, 위인 데이터 있음, 마지막으로 이제 에러에 관한 건데 이번에는 이 정상 상태의 리퀘스트 메시지랑 응답 메시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데이터의 크기와 저장 순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3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ASCII랑 바이너리 코드 방식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ASCII 보시면은 둘이 같은 값을 넣는 거예요. 근데 ASCII 보면은 5400, 1234 빵빵빵빵이고요. 그리고 바이너리도 마찬가지로 5400, 3412 빵빵빵인데 바이너리는 이유가 뭐예요? ASCII는 상위 바이트, 하위 바이트 순서로 저장해서 빅 엔디안이고 바이너리는 하위 바이트, 상위 바이트 순서로 저장해서 리틀 엔디안인데 이거 말고 또 차이가 있죠. ASCII 같은 경우에는 자, 바이트 몇 번 있는지 볼까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5바이트, 6바이트, 7바이트, 8바이트 썼어요. 5400, 1234까지. 근데요. 자, 그럼 5400부터 1234까지 넣는데 ASCII는 8바이트 쓰고요. 바이너리는요. 5400, 1234, 4바이트 썼죠. 절반이에요. 같은 메시지를 주더라도 ASCII랑 바이너리는 절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바이너리 코드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다음으로 3 메시지 프레임의 아까 포맷 보셨죠? 이 포맷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헤더, 서브 헤더, 액세스 루트, 리퀘스트 데이터 뭐 쭉 써놨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3 프레임 메시지 포맷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로 헤더예요. 이 헤더는 이단은 헤더 PC 측에서, 그러니까 외부 디바이스 PC에서 부가 송신해서 자동 설정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어요. 두 번째로 서브 헤더인데 이 메시지 정의에 따라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4E 프레임, 아까 얘기했었죠? 4E와 3E 차이 뭐예요? 시리얼 넘버죠. 자, 4E는 시리얼 넘버고 3 프레임은 고정값입니다. 요청 왔을 경우에는 5000이고 응답 메시지는 D0 빵빵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여기 하나를 캡처를 할까요? 그래서 값을 써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3 프레임 고정 50 빵빵, 응답일 때는 50 빵빵, 요청은 50 빵빵, 응답은 D0 빵빵인데 요청만 보내겠습니다. 고정값이니까 서브 헤더는 50 빵빵이에요. 자, 적겠습니다. 서브 헤더는 50 빵빵 정해져 있고요. 너무 가까이서 적었네요. 좀 내릴까요? 지우고요. 지우고 좀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50 빵빵. 자, 다음에 액세스 루트예요. 액세스 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냐, 접근 경로를 설정하는 건데 우리가 원래 접근 경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 PC랑 PLC랑 다이렉트로 물릴 수도 있고요. 혹은 요 사이에 어떠한 네트워크를 껴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PLC끼리 연결을 막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고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PC랑 이 PLC의 단일 접속이죠. 그래서 이걸 호스트 접속이라고 하는데 이 호스트 접속에 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접근결로 설정하는데 호스트와 접속식 포맷은 자 보시면 네트워크 넘버, PC 넘버, 리퀘스트 데스티네이션 모듈 IO 넘버, 그 다음에 요청 도착 모듈의 스테이션 넘버가 있는데 자 맨 처음에 볼까요? 네트워크 넘버는 접근 대상이 네트워크 넘버인데 호스트죠. 여기 보시는 이 화면처럼 호스트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0x00, 그 다음에 PC 넘버도 마찬가지로 0xFF입니다. 0x00, 0xFF. 자, 그럼 어떻게 돼요? 0x00, 0xFF니까 네트워크 넘버, PC 넘버 0x00, 0xFF.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액세스 루트의 시작이죠. 그래서 액세스 툴의 시작 하니까 0x00, 0xFF. 자, 액세스 툴 시작 넣었어요. 좀 붙였어야겠네요. 빵빵 00 FF. 자, 그 다음에 리퀘스트 데스티네이션 모듈 IO인데 이거는 멀티 CPU나 이정화 CPU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이는 스테이션 넘버도 멀티 드랍 접속 시 하는 거라서 호스트 스테이션은 03FF 그 다음에 빵빵이 되네요. 03FF 그죠? 03FF 보시면 아까 우리가 00FF 확인했거든요. 03FF나 빵빵. 그러면 03FF 빵빵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써요? 03FF 빵빵을 추가했어요. 자, 그러면 호스트 스테이션 여기까지 썼고 다음 거 볼까요? 리퀘스트 데이터 길이 뭐죠? 감시 타이머부터 리퀘스트 데이터까지의 길이를 지정을 할 겁니다. 이 감시 타이머부터 리퀘스트 데이터까지 지정이고 리퀘스트 감시 타이머는 읽기 쓰기 처리 완료 때 시간인데 보시면 250ms 단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50ms 단위니까 1에서부터 28 헥사 코드를 넣고 0.25초부터 10초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 리퀘스트 데이터랑 모니터링 타임은 아직 값을 지정을 따로 안 해둘게요. 물론 나중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10을 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테스트 용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짧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도록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퀘스트 데이터입니다. 이제 리퀘스트 데이터는 이 부분이죠. 이 리퀘스트 데이터 부분인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져요. 요거 내용을 나타내는 커맨드인데 자, 리퀘스트 커맨드를 보면은 기능을 지정하는 커맨드 번호가 있어요. 이 기능을 지정하는 커맨드 번호를 설정을 하고 서브 커맨드는 비트나 워드 구분을 위한 건데 자 보시면 리퀘스트 데이터가 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맨드, 서브 커맨드, 헤드 디바이스 넘버, 디바이스 코드, 포인트, 그다음에 라이트 데이터인데 이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퀘스트 데이터를 보면은 자 커맨드 코드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커맨드 코드 먼저 볼까요? 보시면은 일괄적으로 읽고 쓰는 역할이에요. 만약 읽기 하면 0401, 쓰기 하면 1401인데 자 뭐가 있어요? 워드를 쓸 거면 이 서브 커맨드 빵빵빵빵 그 다음에 비트를 쓸 거면 서브 커맨드 0001이 됩니다. 먼저 여기서는 제가 1401에 0000을 할게요. 워드 단위로 쓰는 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0114에 0000이 되겠네요. 왜요? 리틀 엔디안이죠. 리틀 엔디안으로 값을 넣어야 돼요. 0114 0000. 자, 여기서 다시 써볼까요? 0114 그 다음에 0000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쓰려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막상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액세스도 가능하고 라벨 액세스,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 액세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듈 컨트롤까지도 할 수 있어요. 리모트 런, 스타, 일시정지 같이요. 그 다음에 서브 커맨드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헤드 디바이스 넘버예요. 데이터에 쓸 이제 디바이스의 시작 번호인데 보시면 총 하나, 둘, 세 개죠. 3바이트 사용하고 네, 이 내용은 뭐로 쓸 수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0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으로 시작한다 하면 64를 쓰면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100으로 시작하니까 64로 넣을게요. 우선은 이 내용을 다 파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막상 이거를 다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지고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그래서 리퀘스트 데이터를 보시면은
자, 1401 빵빵빵빵. 그다음 헤드 넘버 100번이죠. 그다음에 디바이스 코드 M 시작할 거예요. 먼저 헤드 넘버 시작 번호 지정했죠. 그다음에 디바이스 코드, 데이터를 쓸 디바이스의 종류를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M이라는 종류가 나왔죠. 자,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 종류는 마찬가지로 X, Y, M, L 다 쓸 수 있어요. 그거 보시면 각자 바이너리 코드가 있습니다. D 같은 경우 A8, M 같은 경우는 9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 롱 타이머, 뭐 카운터 다 접근 가능합니다. 있는 디바이스들은 다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뭐 약간의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IO 넘버까지도 버퍼 메모리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넘버 오브 디바이스랑 포인트는 뭐예요? 몇 포인트 쓸 거냐? M100에서 2개면은 나 그럼 2포인트 쓸래. 근데 여기 뭐예요? 1401이니까 워드 단위죠. 이 워드를 가져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쓴다 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응답 메시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이 데이터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뭘 만들 거냐면요, 이렇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지우고요. 자, D100이에요. D100에서 시작할 거고, 총 D100부터 D101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값을 1, 2, 3, 4를 쓸 거예요. 헥사 코드로요. 헥사 코드로 1, 2, 3, 4를 쓸 거고 D100부터 101까지 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메시지를 만들고 그 메시지가 맞는지 한번 확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MC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부터는 그럼 이 프레임대로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